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유도한 교수입니다. 2025년 대한작업치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과 미국의 장애 아동을 위한 작업치료 서비스 비교 고찰, 법률, 정책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문 포스터와 온라인 구두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는 대표 학생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양은빈입니다. 연구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참고 문헌 순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한국의 장애 아동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발달 재활 서비스 이용 아동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발달 재활 서비스의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발달 재활 서비스와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 시범 사업을 통해 장애 아동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서비스 재관리, 제공 인력 자격, 전달 체계 연계 등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기반 작업 치료와 조기 개입 측면에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치료사 배치와 역할 정의 등 제도적 정비가 충분하지 않아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입니다. 장애 아동의 학교에서의 수행과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작업치료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고민이 요구됩니다. 작업치료사는 학교 참여를 돕기 위한 적응 기술 및 자기관리 중재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학교 작업치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연구는 주로 특수교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작업치료 분야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한국의 현황과 한계는 미국과 비교할 때 체계적 전달체계 부재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본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장애인 교육법 개정을 통해 조기 개입에 대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조기 개입 서비스와 학교 기반 작업 치료를 포함하는 체계적 법제화된 전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연구를 살펴보면 공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제공 방식, 전달 체계 연계, 법적 근거와 실제 운영 실태를 종합 비교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양국의 제도적 기반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작업치료 서비스의 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장애 아동을 위한 작업치료 서비스 관련 법령, 정책 문서, 공식 통계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검색 단계에서는 한국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국가통계 포털과 미국의 AOTA, 교육부 전자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료를 검색하였고 주요 검색어로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어린이 재활, 작업치료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검색 결과 한국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8편, 보건복지부 186편,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1편, 국가통계 포털 1편이 확인되었고 미국에서는 AOTA 78편, 교육부 7편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일반 복지 서비스에 한정된 자료, 출처 및 작성 연도가 불분명한 문서, 중복 자료를 배제하여 최종적으로 총 10편의 문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문헌 기반 비교 연구로 토픽 리뷰와 포커스 리뷰, 체계적 문헌 분석 지침을 기반으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류, 분석하였습니다. 자료 수집과 분석은 분석 범주 설정, 문헌 및 통계 자료 수집, 범주별 데이터 정리, 국가 간 비교, 정책적 시사점 도출의 순서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건양대학교 IRB로부터 심의 면제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기준은 작업치료 관련 현황, 서비스 제공 체계, 법률에 따른 서비스 시행 방식으로 설정하여 순차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연구는 항목별 기술적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비교 분석 과정에서 챗GPT를 제한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자료 코딩 및 범주화 과정에서 보조도구로 활용되었으며 텍스트의 의미 확인 및 데이터 구조화 지원 역할에 한정하였습니다. 최종 분석, 해석 및 결론 도출은 전적으로 연구자가 수행하고 검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발달 재활 서비스 정부 예산 서비스 이용 아동의 수
작업치료사 수가 증가하였으나 한국의 증가율이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국과 미국의 아동 작업치료 서비스 비교 결과입니다. 먼저 서비스 제공 체계입니다. 한국의 경우 감각 발달 재활 서비스가 주로 민간 기관을 통한 바우처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 시범 사업을 통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은 학교 기반 작업치료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동은 개별화 교육 계획과 가정 중심 개입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메디케이드를 통해 병원, 클리닉, 지역사회 제공자가 연계되어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대상 연령 역시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전문 재활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의 경우 감각 발달 재활 서비스와 재활 의료기관 시범 사업은 18세 미만 등록 장애 아동 및 전문 재활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미국은 IDEA 법령에 따라 0세부터 2세까지는 파트 C, 3세부터 21세까지는 파트 B로 연령대별 서비스 제공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이드는 21세 미만 아동뿐 아니라 저소득 장애 성인까지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장애아동복지법, 특수교육법, 보건의료기본법 등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법을 통해 교육과 의료를 통합한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아동복지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의 범위와 연령을 확대하였고,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센터의 설치 운영 기준과 작용 요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에 대한 평가 및 결과 공개 조항이 신설되어 서비스 질적 향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이의가 있습니다. 장애 아동에게 적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을 통해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 제공기관이 명확히 정의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설 인력 장비 기준에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IDA 파트 B 분석 결과입니다. 미국 IDA 파트 B는 무상 적절한 공교육 보장을 원칙으로 만 3세부터 21세까지 장애 아동에게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0세에서 2세 영유아는 조기 중재에 근거해 언어치료, 물리, 작업치료,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습니다. 만 16세 이상은 취업, 고등교육,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전환 서비스가 제공되며, 모든 학생은 최초 평가 후 3년마다 재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아직 장애로 진단되지 않은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트 C입니다. 주 정부가 지정한 책임기관, 예를 들어 교육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부 등이 주관하여 조기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에는 보조기술, 청각 서비스, 가족교육과 상담, 방문 서비스, 작업 물리치료 등이 포함되며, 아동이 생활하는 가정과 지역사회 같은 자연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서비스는 개별 가족 서비스 계획에 근거하여 아동의 발달 상태와 가족의 우선순위에 맞추어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이를 위해 다학제적 평가가 실시되며, 평가가 끝나면 신속히 서비스가 개시되고 부모가 동의하면 평가 이전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선별검사와 기관 간 협력이 추진되며, 주 정부는 전체 서비스 조정과 관리를 담당하고 실제 서비스 제공은 지역 제공자가 수행합니다. 다음은 고찰입니다.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제도적 기반을 비교하여 한국 아동 작업치료 서비스의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의 문헌, 법령, 정책 보고서, 공식 통계 자료를 검토하여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한국은 2015년 대비 2023-2024년 사이 발달 재활 서비스 예산, 서비스 이용 아동의 수, 작업치료사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 체계는 민간 기관 중심 바우처 및 병원 중심 시범 사업에 의존하고 학교 기반 서비스와의 연계가 제한적이었으며 교육과 의료 법령이 분리되어 체계적 연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절대 규모가 높지만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다학제적, 팀이 통합적, 포괄적 구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령별 조기 중재 서비스가 법제화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연방법을 통해 교육과 의료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교육과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에서 새로운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조기 개입 관련 전달 체계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 기반 작업치료, 과학제적 협력, 조기 개입 체계 등이 향후 국내 작업치료 서비스가 교육, 복지, 보건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모델로 발전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국내 서비스가 주로 의료적 모델에 기반하여 제공됨으로써 장애 아동의 학교 생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합니다. 한국은 학교 작업치료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 규정이 미비하여 교사와의 협력 체계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강조된 역할 규정과 교육체계 일원화 필요성과도 연결됩니다. 서비스 연속성과 조기 개입 측면에서 미국은 파트 C에서 파트 B로 나아가 전환기 서비스까지 제도적으로 연계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아동 발달과 가족 역량 강화에 효과적임이 검증되었으며 이는 한국에서도 비행기 지원 제도화와 발달 재활 서비스 연령 상한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서비스 환경과 질 관리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은 아동의 가정과 지역사회 같은 자연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과학제적 접근과 가족 중심 평가를 법적으로 제도화해 서비스 질을 보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IFSP에 참여한 전문가 수가 많을수록 아동이 더 다양한 서비스를 더 자주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서비스 코디네이터와의 협력이 장기간 유지될수록 서비스 양과 빈도도 증가했습니다. 이는 다학제적 접근이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실제 서비스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줍니다. 반면 한국은 병원과 민간기관 중심 서비스로 인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와 기관 간 질 편차가 존재하며 통합환경 내 서비스 제공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내 서비스의 질 관리 한계와 접근성 문제를 재확인한 결과이며 미국과 비교할 때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한국과 미국의 장애아동 작업치료 서비스 체계를 비교한 결과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학교와 작업치료 간 협력 구조를 명확히 하고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발달 재활 서비스 상한 연령을 확대하고 조기 중재에서 2년기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연계 체계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통합환경 내 서비스 제공, 서비스 평가 및 공개, 국가 차원의 질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 인력을 발달 재활 서비스 기관에 확충해야 하며 이는 미국의 다학제적 팀 접근과도 연결됩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비교를 통해 한국 작업치료 서비스가 학교 기반 역할 확대, 조기 중재 체계 강화, 개별화된 아동 중심 서비스 제공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서비스 연속성과 전문 인력 확충이 서비스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향후 정책 개발과 제도 설계에도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로는 현장 경험 자료와 실증적인 분석이 포함되지 못했고 미국 내 주별 차이나 다른 선진국 사례까지는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현장 데이터와 통계 분석을 포함한 검증, 주별 정책 차이 분석, 자국과 비교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작업치료 서비스가 아동의 발달과 학습 참여,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한국의 작업치료 서비스는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학교 기반 작업치료 서비스 및 조기 개입 체계 강화가 중요한 개선 과제이며 이러한 개선을 통해 한국의 작업치료 서비스가 장애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